중국을 둘러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절대 권력은 70년 이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진핑 권력층의 부패가 이제 해외에서 폭로되면서 중국 인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인민들은 독재와 통제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남미 교두보를 해체해버렸고, 그리고 네팔에서는 친중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세계 패권은 이미 포스트 CCP 중국 공산당의 소멸 이후 세계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함께 합시다. 알림 설정 꼭 하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지는 2025년 9월 2일 충칭의 대학가에서 안티 CCP 슬로건이 등장하였고, 이 시위는 약 50분 동안 이어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해산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외친 민주주의는 중국 체제의 균열의 물결이자 공산당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중국 서남부 내륙의 스촨성에서 일어난 청소년 폭력 사건은 곧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졌습니다. 청두 시내 전봇대와 벽에는 중공은 중국이 아니라는 구호가 붙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시진핑은 물러나라 외치면서 시위 행렬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은 경찰과 시위대가 마주선 채 긴장감이 감돌았고, 외치는 구호는 독재와 부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시에 해외에서는 시진핑 딸이 호주에서 10억대 롤스로이스 사고를 냈다는 보도와 함께 7년형 구형 소식이 펴지면서 권력층의 사치와 부패가 국제 여론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스촨성 거리의 민주화 요구와 호주에서 전해지고 있는 부패 폭로가 같은 시간에 맞물리면서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은 크게 흔들리고, 시위대 속에서는 중국은 미래가 없다는 절규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촨성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면서 중국 공산당 체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는 2025년 7월 16일 발표된 보고서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에 따르면, CCP 붕괴 직후에 미국 특수작전부대 SOF가 초기 치안 확보를 하고 인프라 보호에 투입될 수 있고, 소수민족의 자치 방안이 그 문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보고서는 CCP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중국의 자주성을 무력화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는 약 130쪽 분량으로 공개되었고, 그 첫 장에는 OSS Again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OSS Again이라는 문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을 지원했던 OSS의 개입을 다시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CIA가 CCP 이후 세계 질서를 설계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군과 경찰의 전면 해제, 미국 주도의 헌법 제정, 심지어 중국 국호 변경까지 포함한 구체적 전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한의 화학 공장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폭격이라도 해서 파괴해야 한다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도 티벳과 위구르의 독립을 전제로 자원과 수자원을 분리 관리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 이 보고서는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행동 지침에 가까운 문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이 같은 문건이 공개되자 중국의 미래가 외부의 손에 의해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라는 규정 속에서 중국의 민주화는 곧 분열로 귀결될 것이라는 운명적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문명이라는 규정이 학계와 현장에서 동시에 언급되면서 중국 체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구르 자치구는 본래 청나라가 점령했던 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석탄과 석유는 중국 전체 생산량의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양자강과 황하강 수원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토 면적만 하더라도 중국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시작된다면 이 두 지역은 독립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원과 수자원을 잃게 된 중국은 심각한 분열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위구르에서는 이미 회교도 청년들이 폭탄을 던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텔레반은 이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과 전문가 보고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중국은 국가가 아니라 문명이라는 이러한 진단은 민주화가 되면 곧 중국은 해체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티베트의 강과 위구르의 사막이 흔들리면서 거대한 청나라 도자기처럼 중국 전체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보수의 민심은 중국 분열을 서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주 수복 그리고 신생 연방을 향한 역사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보수 여론이 모인 댓글창에는 중국 분열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공은 쪼개져야 한다는 선언과 함께 만주를 반드시 수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올라왔고, 많은 이용자들이 중국이 갈라지면 신생 코리아 연방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약되고 있는 발언들은 단순한 댓글 수준을 넘어서 민족 정체성과 국가 비전을 드러내는 집단 선언이었고, 한국 사회는 중국 분열을 혼란이 아닌 희망의 서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기 신문 스타스 앤 스트립스는 2025년 9월 13일 보도에서 미 해군이 카리브해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작전은 마약과 독재를 넘어서 남미에서 중국을 축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선언입니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미 해군 군함들이 배치되어 있고 헬파이어 미사일이 쏟아지면서 마약 선박이 격침되었습니다. 워싱턴은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 독재자로 규정하고 그의 체포에 2,500만 달러 현상금을 다시 5천만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남미 전역에서 미국의 압박이 번지고 있고 파나마 사태와 쿠바 사례가 다시 소환되면서 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2년 동안이나 1대1로를 통해서 자금 1,500억 달러를 남미에게 빌려주었고 그중 3분의 1이 베네수엘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번 군사 개입으로 그 교두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미군 상륙훈련이 이어졌고 동시에 워싱턴은 국방부를 원래 명칭 전쟁부 Department of War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1949년 국방부 명칭 변경 이후에 전쟁에서 패전만 거듭해 왔던 미국의 전쟁 역사와 대조되고 있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 바다와 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작전은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니라 중국 영향력을 축출하는 전략 전쟁의 서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포스트 CCP 이후의 세계 질서를 설계하고 중국의 군과 경찰을 해체하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의 현 공산당 체제는 자원과 영토를 모두 잃게 될 것이고 국가 단일성마저 상실하고 결국 중국 문명이 분열되는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보수 민심은 이러한 중국의 분열을 역사적 주권 회복의 기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미국의 군사작전은 중국의 교두보를 해체하면서 세계적 포위망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로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하고 또 위중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재명의 친중 노선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